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는 뭐 당연히 변화 없었을 테니까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이제 미국 선물 정도 좀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이틀 연속 좀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7% 오르고 2% 오르고 거의 이틀 동안 해서 거의 도합 1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서 좀 선물이 또 받쳐주고 더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물론 이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흐름이랑은 조금 별개로 단기간에 이제 좀 급등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뭐 미국 지수랑 선물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싱크로가 뭐 좋게 갈 때는 또 좋게 가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좀 힘이 빠지더라도 또 미국 밀려? 아, 상관없어. 우리나라는 그냥 또 강하게 아니면 좀 최소한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을, 즉 우리나라 지금 증시 자체가 미국 대비해서 좀 센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미국이 일단 안 밀리고 상승을 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나. 자,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시황 자체는 어제 좀 줄줄이 길게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들, 지금 요번 주도 그렇고 봐야 될 게 많아요. 뭐 이게 좀 나쁜 의미로 갔다가 이거 좀 시장이 안 좋은데 안 좋아서 그 와중에 뭐 매매하기 위해서 이거 다 봐야 된다. 요거랑은 좀 반대죠. 시장이 나쁘지 않아. 상당히 괜찮은 상태인데, 여기서 좀 엄청 뚜렷하게 이걸 봐야지 라고 할 만한 건 조금 없는 상태. 그나마 이제 나쁜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보는 것보다 시장이 좀 좋게 괜찮게 움직이는 와중에, 근데 이게 좀 완벽하게 시장을 좀 휘어잡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주도 테마는 사실상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 계속 똑같기는 해요. 네옴시티 요번 주 이제 빈쌀만 방안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피크를 찍는지, 물론 이제 빈쌀만이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협상, 뭐 아니면은 MOU, 뭐 계약, 뭐 아니면 수주, 이런 좀 추가적인 키워드가 나오면 당연히 하루 이틀 혹은 조금 단기적으로 더 강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온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나오면은 요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점을 찍고 좀 조정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 2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주말 중에 또 호재성 내용도 있기는 하죠. 바이든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국 기업, 미국 경제 기업 고려해가지고 인플레 감축 법안 이행 좀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배제시켜줄지,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엄청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 이런 내용이 좀, 근데 이제 완성차 핫해 호재이기도 한데 2차 전지, 원자재 요쪽에도 좀 같이 엮여서 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메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그냥 서브 혹은 개별 이슈들. 그다음에 요번 주에 막 오는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 에어버스 CEO 이런 걸 통해서 뭐 UAM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위메이드 쪽 좀 엮여 있었고, 근데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 요번 주에 이제 상장 폐지 여부 검토 이런 내용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이것저것 정말 볼 게 많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아쉬운 거죠. 이게 완벽하게 요거에다가 좀 포커싱을 할 만한 그런 테마가 참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겨울 앞두고 조금씩 증가하면서 뭐 이제 항체 치료제 안 듣는 그 또 변이, 오미크론 변이였나요? 오미크론 뭐 BQ? 뭐 이상한 뭐 또 변이까지 또 나오면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이제 증상이 없다죠? 증상이 없는데 독성은 뭐 5배.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뭐 개별 이슈들 뭐 네오이뮨텍 좀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연준 12월 빅스텝. 요거 빅스텝, 베이비 스텝도 살짝 기대를 해볼까 싶기는 한데, 결국에 이제 12월 CPI랑 이런 거 같이 엮여서 최소 아마 빅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자이언트 스텝에서 베이비까지 넘어가기보다는, 네, 우리는 이제 요 스텝은 스텝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이제
그 뒤에 속도 조절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을 어떤 식으로 나오냐. 금리 인상을 만약에 이제 12월 가가지고 했는데 연준이 그래도 지금 아직 인플레 멀었다. 잡아야 될 거 멀어서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박차를 가야 된다. 이때 지금 더 쪼여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거고, 반대로 이제 생각보다 인플레가 좀 잡히는 모양이니까 속도 조절 좀 하면서 최대 금리도 어느 정도 좀 조율하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면 또 당연히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12월 연준 그 FOMC 목표치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경제 침체라는 이 부분도 분명히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든 내년 초든 요거는 지금 경제 데미지가 살짝 누적이 되고 있겠죠. 기업들에서 이제 매출, 그리고 자영업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자영업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한데,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제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대요. 좀 잘 되는 가게이든 아니든 이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대출 이자 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자영업자, 그리고 이게 자영업자한테만 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한테도 좀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는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데미지가 차곡차곡 안 보이게 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내년이든 해가지고 한번 부각이 될지. 자, 다음에 이런 것들은 넘기고, 뭐 12월 2일 금투세랑 이제 뭐 거래세랑 좀 오락가락 얘기는 같이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를 한다는 건 당연히 이제 거래세는 좀 없앨 거고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일단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나 싶어요. 뭐가 됐든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거래세를 진짜 완벽하게 폐지를 시켜준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거래세 쪽에 그 농수산 안에가 좀 들어가 있죠. 0.01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투세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한다 해서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주식시장에서는 뭐 찌라시성 뉴스로도 막 호재다 막 하면서 30% 찍고, 그다음에 악재다 하면서 막 30% 밀리고 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일단 금투세라는 거가 워낙 시장에서 좀 좋아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뭐가 됐든 세금을 매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묶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악재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지, 뭐 호재다 대신에 그 악재가 얼마나 크기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냐 문제죠. 1% 지수가 1% 밀리냐 10% 밀리냐, 이거는 악재 크기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시장이 좀 열려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도 요거는 좀 생각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1월 말이든 해서 그때까지 금투세 뭐 유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이 좀 어떤가. 저도 당연히 그 막 89년 막 90년대 그 대만 뭐 40% 밀리고 그때랑은 당연히 달라요. 증시 뭐 금리부터 해가지고 증시에서 체력, 기초 체력, 우리나라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완전 달라서 그렇게까지 막 밀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단기 악재든 좀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CPI, FOMC 금리 인상, 연준 방향성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에서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세계 2위 거래소 FTX 파산 신청. 그래서 코인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미국 FTX 국내 투자자 1만 명 돈 날릴 수도. 지금 뭐 인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제 코인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FTX에 물린 친구도 있고 뭐 인출이 안 된다고 막 부셔버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런 사태가 만약에 연쇄 부도나 이런 게 좀 이어지는지, 그러면 연쇄 부도 같은 걸로 이어지면은 분명히 이제 기업들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좀 그 여파를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힘을 좀 못 쓰죠. 2200만 원까지 조금씩 살살 계속 내려가네요. 이런 내용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이 부분은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코인 뭐 봐야 되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코인이라는 것도 결국 이 주식이랑 같은 좀 재테크 큰 카테고리에서 그런 개념이 같이 묶여 있고 기업들이 투자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그래도 나오면 슬쩍슬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연쇄적으로 하다가 두두두두 막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그런 거 있으면은 일단은 좀 주의를 해야겠죠. 뭐 그건 나와봐야 하는데.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오늘 미국, 중국, 대망의 첫 정상회담,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지 아니면은 뭐 오고 가고 그냥 당연히 실제로 만나니까 거기서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진 않겠지만 최소한 미중 갈등이 좀 지속되는지 그 미국과 중국의 그 태도를 볼 수 있겠죠. 정상회담 내용이 당연히 나올 거고 둘 다 양립할 수 없다. 뭐 중국은 양보할 수 없다. 미국도 당연히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좀 격화되는 내용이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미중 갈등 관련주들 히토류, 뭐 유니온 머티리얼, 동구 RNS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이 만나서 뭐 좋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미중 갈등 특히 대만 관련해서는 클리어 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양측에서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반도체 수출 규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북핵 이런 것들이 좀 서브 개념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중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 상원 다수당이 확정이 났고 이제 하원은 아직 좀 진행 중이에요. 하원도 뭐 좀 며칠 더 지나면은 뭐 다수당이라던가 뭔가 좀 확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 계속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원까지 민주당이 역전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민주 측에서 내세우던 거 낙태법, 뭐 현대약품이죠. 피임약으로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들 합법화 요걸로는 뭐 화일약품, 우리바이오, 뭐 오성 첨단 소재 등등이 있고 오성 첨단 소재가 지금 새우골로 버리죠. 헷갈렸네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는 이쪽 구간에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얘네가 실적은 좀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수급들 계속 이어지는지 인플레 감축 법안은 이번에 바이든이 언급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2차 전지 원자재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좀 뒤에 더 봐야 될 것 같고, 뭐, 휴마시스가 이제 요 내용이 지금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이게 뭐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계속 날마다 보고는 있거든요. 관심 종목 여기다 구간에다 두고. 이 종목이 좀 신기한 게 18,400원이 그 슈퍼개미 주주 지분 발표한 4인 중에 한 명이 평단이 뭐 18,400원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주변에서는 계속 좀 지지를 하면서 이때도 그렇고 쓱 올라가고 또 밀렸더니 쓱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하는데 요거 플러스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스멀스멀 겨울 다가오면서 조금씩 또 다시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좀 2만, 만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 막 6만 명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발표할 때마다 특히 이제 주말은 당연히 검사하는 사람이 낮고 막 이러니까 좀 적게 나오는데 발표가 막 월요일, 화요일 이때는 또 6만 명 막 점점 차곡차곡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10만 명 넘어가면은 이게 또 코로나 관련 주들 한번 좀 반짝하지 않을까? 뭐 진단키트에 대해서 그래서 휴마시스부터 나머지 진단키트들 좀 생각은 해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검색을 해보셨겠지만 이것저것 뭐 키오스크부터 해서 기계 애플페이 마크가 하나씩 좀 붙었다 뭐 애플페이 결제 이런 내용들의 좀 찌라시성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고는 있어요. 뭐 사진이 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애플페이 혹시 11월 30일 국내 런칭 현대카드 약관 토대로 런칭하는지 그다음에 점유율 3위 현대카드 애플페이 좀 기다리나 NFC 단말기 있는 곳부터 이렇게 시범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어느덧 또 30일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애플페이에 대해서 뭐 갑자기 좀 광고가 튀어나오거나 하면은 시장에서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물론
11월 말에 무조건 얘네가 시행한다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죠. 언제든 좀 딜레이 되고 막 사업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한국정보통신 1원 중심으로 나머지 혹시라도 좀 대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테마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페이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 VOD 서비스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면 주축 기능 중에 하나인데, 스트리밍이랑 VOD 이렇게 좀 나눠놨을 때 VOD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점점 중단, 12월 13일 기능 중단, 내년 초 VOD 새로운 컨텐츠 생성 기능 중단, 플러스 핵심이 한국에만 적용. 요게 이제 좀 핵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알아서 VOD 뭐가 됐든 사업에 대해서 좀 주축 중에 하나를 접는다고 하는데 좋은 호재로 갖다 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첫날도 그렇고, 이날은 이제 미국 나스닥 때문에 너무 갭 많이 뜬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또 기관 수급 지금 계속 좀 들어오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외국인 수급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좀 강하게 들어오면 양매수로 바뀔 수 있지 않나. 기관 수급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꾸준히 좀 팔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매수하면은 양매수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차트도 좀 역배열해서 밑에 이런 바닥권들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좀 많이 붙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요거랑 이제 개별주, 여기다가 같이 넣어놓죠. 이 승리의 여신 니케? 이 게임은 전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매출 순위를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저번 주에 이제 앱스토어 뭐 2위? 이런 내용으로 갖다 이제 대성창투가 좀 움직였었는데, 대성창투랑 위메이드, 저 시프트업이라는 회사 투자 관련 주인데, 저 니케가 좀 대박을 치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밀렸다가 어제 또 뭐 매출 순위 금요일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요거에다가 지금 플러스 IPO 뭐 상장 이야기를 좀 같이 붙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좀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삼성 ETF 출시 15일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신경영 비전 발표 등등,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ETF 이슈로 갖다가 뭐 얼마나 크게 좀 반응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ETF가 막 엄청 이쪽 테마에 막 돈이 쏠리고 뭐 그렇게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로봇 관련 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휴림 로보스타, 뭐 SB 시스템 등등, 그리고서 삼성에서 뭐 경영 비전 같은 거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은 이런 우린 PTS부터 해가지고 뭐 삼성 스펙 시리즈 등등 좀 언급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은 항상 이 발언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삼성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을 할 때 항상 삼성 키워드가 붙이면 엄청 괜찮게 움직이는 영향이 많죠.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생명법은 가볍게 서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니 혹시라도 G20 정상회의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신수도 이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지, 갑자기 뭐 또 정상회담, 양자회담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신수도 이전 사업 관련해서 언급이 나온다면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JC케미칼, 시노펙스 이런 종목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좀 시장에서 막 네옴시티처럼 메인으로 갖다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뒤에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회담, 종전, 휴전. 저는 이게 좀 오늘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이게 주말 중에 이제 호재성 뉴스도 있고, 뭐 조금 아쉬운 뉴스도 있고, 푸틴 같은 경우 이렇게 G20 정상회의에서 참여, 뭐 이제 영상 그 화상회의라도 좀 참석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 둘 다 안 하기로 했죠. 크렘린궁에서 둘 다 참석 안 하기로. 그 다음에 이제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기는 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화상으로 참석할 거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뭐 해외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측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회담, 뭔가 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뭐 외무장관 보낸 이유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 G20에서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나. 오늘 뭐 미중 갈등 거기서도 우크라이나 안건이 좀 살짝이나마 언급이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서방 국가 측은 좀 이제 좀 종전 회담 이런 거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갖춰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크라죠. 미국이 중요하긴 한데, 미국 측에서 어제 우크라가 알아서 할 거다, 언젠가 협상할 거다, 우리가 이제 좀 압박하지는 않는다, 미국 러시아와 협상 시기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결정이다, 협상 압박설 반박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대놓고 그냥 야 니네 협상해 이게 아니라, 이제 좀 협상하는 게 어떻겠니 요 말투여도 당연히 무게감은 있겠죠. 미국 측 서방 국가 측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크라가 싫어, 우리 계속 전쟁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그래? 우리 이제 지원 좀 더 이상 해주기 힘든데 계속 전쟁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당연히 지원 안 해주면은 전쟁을 더 지속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헤르손 다시 주요 부분 영토 수복을 점점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영토 보전, 그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조금씩 그 협상에 대한 진척할 수 있는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르손 재건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재건 키워드로 갖다가 재건 관련주가 움직일지, 아니면은 뭐 이제 푸틴 회의 참석 안 하는데 그게 좀 아쉽게 반응을 할지. 근데 푸틴이 참석 안 할 가능성이 일단 높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관련해서 뭐 외무장관을 그래도 보내긴 했죠, 고위급을. 그래서 이제 G20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플러스 우크라 측에서 지금 영토 수복을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 결국 재건이 직접적으로 왔다가 이제 이어지려면은 영토 수복을 하고 벌써 전쟁이 끝내야겠죠. 영토 수복이 일단 우선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토 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이제 재건 관련주가 혹시 내용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은 하거든요. 그래서 SY부터 뭐 GH, 신소재, 덕신 이런 거는 이제 모듈러 주택 건설 요 부분으로 부각이 되던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메인으로 움직이는 애는 데모, 현대해보다임, 서암기계공업 등등 요 밑에 요런 애들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재건 섹터는 최소한 그래도 내년쯤에는 뭐 회담이 뭐 협상 같은 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늦어도 뭐 빠르면 이번 겨울이고,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이런 협상, 거기다 지금 영토 수복을 하나씩 거의 다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토 수복하고 러시아가 그 이상 다시 침공해오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는 침공하기 쉽지는 않겠죠. 러시아가 일단 애초에 그 영토 발표를 한 지역에서 계속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뭔가 좀 체력적으로 붙이는 내용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는 이제 회담 쪽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이 갈 것 같고, 요번 주 이제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17일날 빈살만이 방한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롯데호텔 뭐 400객실 이미 예약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도 얘네가 좀 테마가 끝날 법한데 뭐 새로운 뉴스들 붙이면서 제목 바뀌고, 뭐 원래 네옴시티 600주 700주였는데 아이러브 쌍용, 뭐 1000조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 공략하는 뭐 K건설, 그다음에 한국 사우디 미래 모빌리티 및 도로 분야 협력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뭐 킹살만 파크 프로젝트에 쌍용건설이 뭐 PQ 접수했다. 그래서 요 뒤에 좀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내용도 있고, 대한전선 사우디 투자부 장관 만나서 현지 사업 추진 논의, 빈살만 5대 총수 만날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뭐 수소라던가 UAM이라던가 뭐 건설이라던가 등등, 만약에 이제 총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 뒤에 좀 더 늘어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사우디 투자부 장관도 와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빈살만이 일단 온다고 하니까 뉴스들이 이제 좀 이 정도면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서 뉴스들이 계속 서포트를 해줘요. 이것저것 붙으면서. 그러니까 종목들이 뭔가 호재성 뉴스가 계속 붙는데 매도 심리가 좀 작용을 안 하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뉴스가 좀 계속 붙고 있고, 결국 가장 메인은 17일 빈살만 방한 대신에 요 와서 뭐 계약이라던가 수주라던가 직접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뭐
조금 더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재료 가장 큰 거는 저는 빈살만이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정점은. 그래서 방안해서 거기서 재료 좀 정점 찍고 조정이 일단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네옴시티 쪽은 조정이 나와도 계속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이 연말부터 해가지고 발주하면 당연히 입찰, 수주 기대감 이런 게 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섹터이기는 하지 않나. 대신에 이제 좀 자리가 높죠, 분명히. 저는 조정 나오는 자리, 데이 관점 아니면은 조정을 좀 기다릴 거는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G20부터 해가지고 빈쌀만 17일 방한, 내년 초 콘서트 기대감 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네옴시티는 일단 인디F 쌍용건설 이슈로 얘가 이제 가장 대장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00원 라운드피가 좀 돌파하고 회사 상태가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 꾸역꾸역 잘 올라오네요. 그래서 인디F 테림포장 얘네가 이제 쌍용건설, 세아글로벌 그 계열사로 움직이고 뭐 한미 코오롱 글로벌이 단기가에 들어갔네요. 대한전선은 시총이 2조 너무 크기는 한데 그 사우디 투자부랑 직접적으로 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미글로벌, 유니트론텍, 유신 등등 좀 다른 요거 외에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는 너무 많죠. 국영GNM도 유리, 뭐 수주 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좀 풀리는 단기가에 해제되고 그다음 뭐 이제 시멘트 있고 이쪽은 섹터가 너무 많기는 해서 뭐 전체적으로 좀 보기는 봐야 되지 않나. 거기다 이제 삽입도 있고 세우글로벌 뭐 상한가 2번 가고 이제 막 불꽃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빈쌀만 방문을 기점으로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재료 소멸 같은 것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자리부터 해가지고 가장 메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전은 좀 넘어가고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한국 기업, 미국 경제 기업 고려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 이행 좀 논의돼야 한다. 요 내용.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 요런 애들한테도 당연히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하고, 아이고 기업은행이네. 자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2차전지 쪽 애들이겠죠. 뭐 리튬 가격이 계속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저는 시장에서 지금 계속 메인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미래나노텍, 금양, 이수학, 하이드로 리튬 요런 애들이지 않나. 리튬도 엮여있고 하는 애들. 그래서 미래나노텍이랑 금양, 미래나노텍은 이번 달 말 응급제 회사 인수합병 그 기대감이 좀 있고,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뭐 지분, 콩고 리튬 광산 해가지고 이제 인수하기로 하기는 했죠. 그래서 12월에 뭐 지분, 그 다음에 이수학은 전고체 배터리 시운전,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은 그냥 리튬 이슈로 지금 일단 좀 신고가를 가지 않았나. 자, 그래서 요렇게부터 해서 나머지 좀 2차전지 뭐 원자재 움직일 땐 코스모 시리즈들, 포스코 케미칼, 엔텍 요거 플러스 이 2차전지 중소형주 코스다, 에코프로 LLF, 에코프로 BM 요런 애들도 조금 관심을 두긴 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 이거 이행 논의돼야 된다. 미국 경제 기업. 자, 그래서 요런 거에다 이제 메타버스 쪽은 내년 1월 CES 메인으로 좀 메타버스나 로봇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것 같고, 메타버스 쪽은 좀 종목들이 신화인터텍은 구글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끼 좋은 애는 MP,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 그 다음에 뉴프렉스도 직접적으로 좀 저 XR 헤드셋 부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그 정도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시장에서 좀 새로운 테마는 없고, 뭐 이제 카카오 시리즈 금요일날 엄청 강했죠. 근데 그게 좀 더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원전도 눈을 두긴 둬야 돼요. 뭐 이것저것 이슈가 계속 나오기는 하기 때문에 원전 뭐 이번에 필리핀 수주 기대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치료 새 지평 네오이민텍 금요일날 미국에서 뭐 호평 뭐 대장암 췌장암 재발하고서 뭐 생존 기간을 반년에서 뭐 2년 가까이 좀 늘린 1년 반 그 정도 늘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래도 개별주다 보니까 뭐 장기 입형 돌파하고 뭐 힘을 좀 세게 주는지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결국 테마는 요번 주까지는 메인으로 볼 게 요거겠죠. 얘네들 메인으로 나머지 서브 종목들 개별주들도 분명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개별주들도 좀 많기는 한데
너 이것저것 좀 볼 게 많지 않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월요일인데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